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캐세이 퍼시픽 입사를 앞두신 어떤 분께서 혜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 분만 여쭤봐 주신 게 아니고 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입사를 하시면 다른 모든 복지보다 제일 먼저 꿰뚫게 되실 혜택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기억나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ID90 티켓입니다. 90% 할인 티켓이라고 해서 승무원 복지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꽃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캐세이에서는 ID90라는 그 혜택이 있는데, 이 ID90도 Priority 25랑 27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Priority 25는 승무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이제 자녀, 이렇게 직계 가족만 올릴 수 있는데, 이때 내가 만약 미리 결혼을 하고 이제 조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내 신랑을 요 리스트에 올리고 싶다 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ority 27은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내가 올리고 싶은 사람을 리스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 또는 이제 형제자매를 올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총 1년에 24섹터를 쓰실 수 있다. 요 제약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주 간혹 가다가 친구를 리스팅을 하는 분들도 봤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4명까지 리스팅을 할 수 있다. 요 부분만 기억이 나는데, 이게 25랑 27 합쳐서 4명인지, 아니면 이제 Priority 25가 4명까지고 컴패니언 2명은 따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이유가, 저는 그 27에 Priority 27에 저희 부모님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혜택을 3번만 쓰시고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게 없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리프레시가 안 돼서 이게 기억에서 휘발돼서 삭제가 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는 제가 이제 아직 재직 중인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타 항공사 할인 티켓 혜택을 보시려면 만약 입사를 하신 후에 My ID Travel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드 티켓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세계 모든 항공사를 다 쓰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다른 항공사는 물론 이제 무조건 자회사 승무원을 먼저 위주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딩이 조금 빡빡하면 타시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딩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하면 시트그루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비행기가 출발하기 이틀 전부터 시트그루에 몇 명이 부킹을 했고 어느 좌석이 비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정보는 출발 시간 2시간 전, 그때 이제 최종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진짜 마지막 1시간 반, 1시간 전을 남겨두고 급하게 티켓을 사서 탑승하시는 승객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 앱을, 그러니까 제드 티켓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시크로 앱을 좀 넉넉하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제약이 있어요. 16살 이하의 청소년이 ID90 티켓 이용 시 보호자와 함께여야 하고, 이때 보호자와 같은 종류의 티켓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캐세이에 조인을 하시는데 내 자녀가 16살 이하다라고 하시면 요거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또 저희랑 대선배님들의 ID90 티켓 혜택이 달라요. 저희 대선배님들은 1등석 티켓도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즈니스석까지만 구매가 가능해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ID90 티켓 장점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쌉니다.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항공사들을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 좋으면 업그레이드 시 우선순위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홍콩 크루가 있었는데, 이 홍콩 크루가 휴가 때 런던을 놀러 갑니다. 그래서 런던을 놀러 가서 신랑이랑 같이 다시 홍콩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석이 완전 풀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코노미석 티켓을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리스팅을 하고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그라운드 스태프가 Congratulations 하면서 너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어 했대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왜냐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비즈니스석 비용을 받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냥 이코노미석 가격 그대로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보딩 게이트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보딩 게이트 앞으로 딱 갔더니 그 게이트에서 이 친구와 신랑을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이코노미석 티켓을 사셔도 1등석을 타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스탠바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승하는데도 불편해요.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늘 불안하고요. 라운지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딩이 항상 팍팍한 성수기 때도 사용하실 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석 티켓을 샀다. ID90 비즈니스석 티켓을 탔다 했을 때 진짜 운이 나쁘면 다운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건 회사 복지니까 울면서 삼키는 수밖에. 단 내가 비즈니스석을 샀어요. 근데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면 그 차액을 회사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될 때는 비즈니스석 돈을 더 뜯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코노미석 그대로 타되, 내가 만약 비즈니스석을 샀는데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그 차액을 환불을 해주는 거죠. 스탠바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께서 그러면 공항에서 스탠바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스탠바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저희가 티켓을 끊잖아요. 그래서 리스팅을 하고 공항에 가요. 그러면 뭐 당연히 로딩이 빡빡하겠죠. 그러면 그라운드 스태프가 저희한테 요만한 쪽지에 그 스탠바이 넘버를 적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번을 적어서 저한테 주고 뭐 몇 시까지 카운터 앞으로 다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그 카운터 앞에 그 승객들 앉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제 부르나 이렇게 기다려요.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럼 방송을 합니다. 뭐 스탠바이 넘버 1, 2, 3, 4 뭐 4, 5, 6, 7 please come to the 뭐 카운터 몇 번 for the message 이래요. 그러면은 갑니다. 가면 뭐 lucky you you can get on board 또는 sorry there's no seat 라고 해요. 그래서 튕길 때도 있고 안 튕길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스탠바이를 하실 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승객도 꽉 차고 카고도 꽉 찬단 말이죠. 근데 가끔 정말 가끔 비행기 무게 때문에 체크인 가방이 있는 크루는 못 타는 경우가 있고 체크인 가방이 없는 크루는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인천에 캐치를 하고 싶다 싶은데 차트를 보니 비행기가 완전 풀이다 라고 하시면 가방을 최대한 가뿐하게 꾸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스탠바이는 또 너무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게 진짜 라스트 미닛에 이 티켓을 릴리즈 해주다 보니까 게이트까지 전력 질주를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과장해서 전력 질주가 아니고 진짜 전력 질주예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 가면 사무장한테 늦게 왔다 잔소리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유 고생했다 이렇게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가끔 비행기에 자리가 너무너무 없으면 그라운드 스태프가 너 혹시 점시트나 크루시트 앉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그냥 나 점시트 크루시트 아무거나 상관없고 그냥 나 갈 수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때에 따라서는 점시트나 크루시트에 앉아가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이 크루시트는 릴리스 할지 안 할지는 사무장의 재량이래요. 그래서 사무장이 아니다 나 크루시트 릴리스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굳이 한두 명 더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리고 환승을 하실 때도 일단은 도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는데 한국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홍콩을 경유해서 가시게 돼요. 홍콩에서 와요. 그래서 그냥 이제 환승 게이트에 계셨다가 그냥 인천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홍콩에 도착을 하시면 입국 심사를 받으신 후에 짐을 찾으시고 다시 리스팅을 해서 체크인 수속을 밟습니다. 그런 식으로 환승을 해야 된다는 단점. 하지만 90% 할인 티켓이니 참으실만 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스탠바이를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공항에서 스탠바이를 너무 힘들어 하셔서 3번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쭤봐 주셨어요. 그러면 스탠바이 티켓 중에 컨펌 티켓이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컨펌 티켓은 티켓 정가의 40%를 지불을 하면 컨펌 티켓으로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컨펌 티켓이지 진짜 로딩이 너무너무 세면 이것도 스탠바이를 일단은 하셔야 돼요. 단 Priority 25랑 Priority 27보다는 이제 우선순위가 훨씬 높아서 그분들보다 먼저 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는 FOC 티켓이에요. 요거는 1년에 2장 아니면 4장 이렇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티켓을 다 이기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그 Priority 25 티켓을 든 대선배님 2분이 계시다. 그리고 저는 FOC 티켓을 끊었다 라고 했을 때 요 25 티켓을 먼저 태우는 거는 그 입사일 순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선배님들이 먼저 탈 확률이 원래 높아야 되는데 FOC 티켓이 최우선이라서 그 대선배님들보다는 FOC 티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먼저 태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그 일정량을 정해주는데 이걸 안 쓴다고 해서 막 모이는 게 아니에요. 1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시면 때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꼬박꼬박 다 쓰셔야 돼요. 아끼다가 똥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ID 티켓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만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입사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되실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제가 짚어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7, 그 컴패니언 티켓은 나는 과연 누구를 올릴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G데이 때마다 좀 더 즐거운,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